장남의 무게, 가족 드라마 단편소설, 일장 차례상 앞에서 박정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여주 고향집의 가을 새벽은 서울과 달랐다. 풀벌레 소리도 없어진 자리에 정막만 남아 있었고 낡은 한옥기와 사이로 바람이 비집고 들어와 목덜미를 스쳤다. 그는 이불을 걷어차지 않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뻐근했다. 58이라는 나이를 새삼스럽게 느끼는 아침이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자 낯선 남자가 마주 보고 있었다. 머리카락 절반이 휘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지울 수 없는 그늘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수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속 남자를 더는 바라보지 않았다. 부엌에 나가보니 아내 이순옥이 이미 전 부치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기름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녹두전이 팬 위에서 노릇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순옥이 뒤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잠이 안 와서. 정수가 짧게 답하고는 제상 준비를 도우러 안채 쪽으로 걸어갔다. 추석 명절 박씨 가문의 차례상을 준비하는 일은 30년 전부터 그의 몫이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 옆에서 심부름을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가 직접 상을 차렸다. 어머니 박말수는 이제 82이었고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1시간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러니 결국 모든 것은 정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제기를 하나씩 꺼내 닦으며 생각했다. 30년. 3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것인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것이 의무와 책임으로 이루어진 시간일 때는 더욱 그렇다. 달력 위에서는 그냥 숫자일 뿐이지만 몸 위에 쌓이면 주름이 되고 마음 위에 쌓이면 말없는 피로가 된다. 정수는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 언제나 장남이었다. 그리고 장남은 혼자일 수 없는 존재였다. 이장형의 빈자리. 정수에게는 형이 있었다. 박정태. 그가 태어났을 때 형은 5살이었고 어머니는 정수를 낳고 나서 이제 위아래가 딱 맞다며 흐뭇해했다고 한다. 정수는 형의 등을 보며 자랐다. 동네 아이들과 싸울 때 먼저 나서주던 형, 고등학교 때 야구부 에이스였던 형, 무뚝뚝하지만 동생의 생일에는 꼭 뭔가를 챙겨주던 형. 형 박정태는 25살에 죽었다. 1991년 11월 첫 겨울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퇴근길에 음주 차량에 치였다. 병원에서 이틀을 버텼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했다. 정수는 그때 23살이었고 제대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었다. 형의 영정사진 앞에서 어머니가 오열할 때도 아버지가 무너질 때도 정수는 울지 못했다. 누군가는 울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현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인지 지금도 그는 잘 모른다. 장례가 끝난 뒤 아버지가 그를 불렀다. 정수야, 이제 네가 맞이다. 그 한마디였다. 설명도 위로도 없었다. 아버지는 그것이 당연한 일인 듯 말했고 정수는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23세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장남이 되었다. 호적에는 둘째로 남아 있었지만 집안에서는 맞이었다. 부모님의 기대와 의존이 그의 어깨 위로 옮겨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는 분명하게 느껴졌다. 3장 동생이 온다. 박정민이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였다. 셋째였다가 실질적인 막내가 된 정민은 형보다 4살 아래였다. 어릴 때부터 형들 사이에서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지만 큰형이 죽고 나서는 집안의 무게중심이 온통 정수에게 쏠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관심도 기대도 집안의 이야기도 모두 형 중심으로 돌아갔다. 정민은 그 사이에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외로워졌다. 정민은 아내 최미경과 함께였다. 미경은 작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과자 몇 봉지와 음료가 전부였다. 순옥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할 때가 있었다. 형, 나왔어. 정민이 크게 인사하며 마루로 올라왔다. 왔어. 어머니께 먼저 인사드려. 정수는 제기를 닦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정민이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미경이 부엌 입구에 서서 순옥을 도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망설이는 것이 보였다. 그러다 그냥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순옥은 기름을 한 번 더 두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차례가 시작되었다. 박말순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재상 앞에 서자 정수와 정민이 나란히 절을 올렸다. 오래된 의식이었다. 몇 번을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와 형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절하는 이 순간이 그것이었다. 차례가 끝나고 밥상이 차려졌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은 겉으로는 풍요로웠다. 전, 잡채, 나물, 갈비찜. 하지만 그 위로 보이지 않는 긴장이 얇은 막처럼 깔려 있었다. 오래된 가족이 오래된 집에 모이면 오래된 감정들도 함께 찾아오는 법이었다. 사장 어머니의 고백. 밥을 먹기 전 정수는 어머니 방을 들렀다. 박말수는 이불 위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방 안으로 길게 누워 있었다. 어머니, 밥 드시러 나오세요. 잠깐 여기 앉아봐라. 어머니가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켰다. 정수가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손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정수는 새삼 느꼈다. 오늘 새벽에 네 형 꿈을 꿨다. 어머니가 말했다. 환하게 웃고 있더라. 그 웃음이 어찌나 환한지.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 이야기가 나올 때면 언제나 그랬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정수야. 어머니가 낮게 불렀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지웠다. 그거 알지?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아니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 단호함 안에 오래 묵혀온 무언가가 있었다. 엄마가 네 형 보내고 나서 너를 너무 빨리 장남으로 만들었어.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내가 힘든지 안 힘든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네가 해줄 거라고. 정수는 눈을 창밖으로 돌렸다.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붉게 익어 있었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30년 만의 말이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면 정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가느다란 팔이었지만 그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정수는 그 품 안에서 잠깐 눈을 감았다. 23세 자신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형의 장례식이 끝나고 울지도 못하고 집 마당에 혼자 서 있던 그 밤으로 미안하다 아들아. 그 세 글자가 가슴 한가운데를 건드렸다. 정수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5장 30년치 말. 폭발은 밥상 위에서 일어났다. 발단은 소주 2잔째였다. 정민이 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꺼냈다. 형, 이번에 어머니 집 문제 우리 좀 얘기해야 하지 않나? 정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명절에? 그럼 언제요? 미경이 끼어들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벼려온 날이 서 있었다. 형님은 평소에 전화도 잘 안 받으시잖아요. 명절이 아니면 다 같이 모일 기회가 없는데. 순옥이 입술을 꾹 다물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이 집이 지금 형님 명의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정수가 천천히 미경을 바라봤다. 미경 씨, 내가 언제 이 집을 혼자 가져간다고 했어요? 아직은 안 하셨죠. 그래서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어. 정민이 말렸다. 여보, 그만해. 아니야, 형. 정수가 동생을 바라봤다. 눈빛이 달랐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두 형제가 처음으로 진짜 눈을 마주쳤다. 할 말 있으면 내가 해. 아내 뒤에 숨지 말고. 정민이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다. 형이 다 관리하고 있잖아. 어머니 통장도 집도. 내가 관리한 게 아니야. 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낮아질수록 더 무거웠다. 내가 책임진 거야. 30년 동안. 아버지 임종, 어머니 병원, 제삿날마다 음식, 집수리. 너는 명절에 와서 밥 먹고 가면서
재산 얘기는 정확하게 기억하더라. 형은 장남이잖아. 정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것이 터져나왔다. 장남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이었다. 나는 장남이 아니야. 정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밥상 주변이 완전히 고요해졌다. 박말순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미경이 입을 다물었다. 나는 둘째야. 태어날 때부터. 정수가 말을 이었다. 이제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형이 25에 죽고 나서 내가 장남이 된 거야.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이제 내가 맞이다 한마디 했을 때 나 23이었어. 뭘 선택할 수 있었겠냐? 아니라고 할 수 있었겠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도 무서웠어. 형 없는 집이 어색했어. 나도 그냥 둘째로 살고 싶었어. 그런데 아무도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줄 알고 했지. 정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마루 끝으로 시선을 옮겼다. 눈시울이 붉었다. 형이 보고 싶었어. 단 한 번도 형이 죽은 게 억울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그런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힘들면 안 되니까. 육장 막내의 눈물. 정민이 밥상에서 일어났다. 아무 말 없이 마당으로 나갔다. 잠시 뒤 준혁이 따라 나갔다. 마당에는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다. 정민은 장독대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삼촌. 정민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저 아버지가 오늘 처음으로 그 말 하시는 거 들었어요. 둘째라는 말. 알아. 정민의 목소리가 낮았다. 나도 알고 있었어. 형이 억지로 된 장남이라는 거. 그러면 뭐. 정민이 쓴웃음을 지었다. 안다고 해서 내가 안 억울한 건 아니잖아. 나도 힘들었거든. 형 죽고 나서 집안이 통째로 정수형 중심이 됐어. 부모님 관심도 기대도 집안일도 다 형 위주로. 나는 그냥 있는 사람이 됐어. 아무도 내 얘기를 물어보지 않았어. 준혁이 조용히 옆에 섰다. 삼촌이 원한 게 재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준혁이 천천히 말했다. 인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정민이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답을 못하는 것이 대답이었다. 형한테 한 번도 고생했다고 말 못했네. 정민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맨날 원망만 했지. 형이 다 가져간다고, 형만 대우받는다고. 근데 형도 선택한 게 아니었는데.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당 끝 감나무에서 잎이 하나 떨어졌다. 형이 힘들었겠다. 정민이 말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것이 가장 진심에 가까운 말이었다. 칠장 화에는 거창하지 않다. 해가 기울어 마루에 긴 그림자가 생길 무렵 정수와 정민이 나란히 마루 끝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빈 소주병이 하나 있었다. 형.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수가 동생을 바라봤다. 형이 장남 역할 억지로 맡은 거 알면서도 내가 너무 오래 원망했어.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못했고. 정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형도 형 나름대로 형이 보고 싶었을 텐데 나는 내 원망에만 사로잡혀 있었어. 정수는 한참 마당을 바라봤다가 말했다. 나도 내가 외로웠겠다는 생각 못했어. 형 죽고 나서 집안이 다 나한테 쏠리니까 너는 존재가 없어진 것 같았겠지. 맞아. 정민이 짧게 대답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 미안하다. 정수가 말했다. 그것도 처음 하는 말이었다. 정민에게 이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했다. 두 형제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부엌에서 전 부치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순옥과 미경이 나란히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낮은 목소리도. 집은 정수가 먼저 꺼냈다. 같이 결정하자.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가 미리 얘기해서 내가 혼자 결정하지 않을게. 그래.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형. 고마워 형.
그 세 글자가 공기 중에 잠깐 떠 있다가 사라졌다. 정수는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다. 쓰지 않았다. 에필로그 보름달. 저녁 밥상은 처음 밥상과 달랐다. 같은 음식, 같은 그릇, 같은 자리였지만 공기가 달랐다. 박말순이 웃으면서 이야기했고 준혁이 할머니에게 전을 집어드렸고 미경도 조심스럽게 순옥 옆에 앉아 나물 반찬을 덜었다. 정수와 정민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술잔을 부딪히는 타이밍이 잘 맞았다. 밥을 먹고 나서 온 가족이 마당에 나왔다. 추석 보름달이 막 동쪽 하늘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완전하고 둥근 달이었다. 그 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다. 박말순이 달을 보며 말했다. 네 형도 저 달 보고 있겠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정수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형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자신은 그냥 둘째로 형의 그늘에서 투덜거리고 부대끼며 평범하게 살았을 것이다. 장남의 무게 같은 것은 몰랐을 것이다. 명절마다 형한테 전화해서 형, 이번엔 네가 가. 나는 좀 쉴게라고 농담을 쳤을 것이다. 그 삶은 오지 않았다. 대신 이 삶이 왔다. 30년의 무게가 있는 이 삶이. 그것이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틀린 삶이었다고도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를 모셨고 아버지를 배웅했고 동생과 오늘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다. 그것들도 삶의 일부였다. 정수는 달을 향해 한번 고개를 숙였다. 형에게 하는 인사였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하는 인사. 형, 나 그동안 잘했지? 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서 그 빛이 흔들리지 않고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정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